이런 날 꼭 여길 와야 했어요? 늦은 가을, 안개가 자욱한 산속 별장. 윤지연은 남편 박도연의 차 안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날 꼭 여길 와야 했어요? 그녀의 물음에 도연은 미소를 지었죠. 당신 생일인데 둘만 있어야지.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더욱 특별해질 겁니다. 별장 안은 평소보다 깨끗했습니다. 테이블 위엔 케이크와 와인, 촛불이 놓여 있었어요. 지연은 순간 오래전 연애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이런 날도 있었죠. 도연은 잔을 채우며 웃었습니다. 있었지.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이야. 그 말의 의미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와인이 유난히 달았어요. 한 모금 마실 때마다 목이 묘하게 타들어갔습니다. 지연은 잔을 내려놓으며 속삭였어요. 이상하네요. 머리가 어지러지래요. 그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지만 금세 평온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래. 오늘은 그냥 자요. 불빛이 흔들리자 그의 얼굴도 어둠 속으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야는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난 건 도연의 낮고 냉정한 목소리였죠. 미안하지만 이제 끝났어. 눈을 떴을 때 공기가 이상했어요. 콧 속으로 타는 냄새가 밀려들었습니다. 천장 위엔 붉은 빛이 번지고 연기가 숨통을 죄어왔죠. 지연은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손이 묶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도연 씨. 그녀의 외침은 불길 속에 삼켜졌습니다. 창문 유리에 남편의 그림자가 비쳤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닫고 떠났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사랑은 끝이 아니라 처형의 시작이었다는 걸요. 지연은 몸부림쳤습니다. 불길이 점점 다가오고 천장이 무너졌어요. 기억이 잘리지 않은 건 오직 하나,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었습니다. 손목에 남은 끈을 태우며 그녀는 몸을 굴려 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유리 조각이 살갗을 베었고 숨이 타들어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별장은 이미 거대한 화염의 덩어리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으로 눈을 감았죠. 도연 씨, 이건 끝이 아니에요. 다음 날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유명 사업가 박도연, 아내 화재 사고로 사망. 그는 카메라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 사람 없으면 못 살아요. 세상은 그의 눈물에 속았고 보험사는 거액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타버린 별장 근처의 숲속에서 심하게 그을린 한 여자가 숨을 몰아쉬며 깨어났다는 걸요. 병원 흰 벽 사이 기계음이 건조하게 울렸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어요. 신원 불명입니다. 가족이 없어요. 그녀는 거울 속 얼굴을 보았습니다. 누군지 모를 낯선 얼굴이었죠. 이건 나 아니야. 눈물 대신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요. 나 새로 태어날게요. 몇 달 뒤 그녀는 윤하경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돌아왔습니다. 몸엔 여전히 흉터가 있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강했습니다. 밤마다 꿈을 꾸었어요. 불길, 남편의 그림자, 그리고 그 마지막 미소. 미안하지만 이제 끝났어. 그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어느 날 TV 뉴스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왔습니다. 박도현 대형 재단 후원 행사에서 상을 받고 있었죠. 사랑하는 아내의 뜻을 기리겠습니다. 그의 거짓된 미소를 보며 지연은 손끝으로 흉터를 쓸었습니다. 불처럼 뜨겁고 쇠처럼 단단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불에 던졌죠. 그럼 이제 내가 당신을 불 속으로 끌고 들어가 줄게요. 창밖에는 붉은 노을이 깔려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과 닮은 색이었죠. 그날 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불은 내 이름을 태우지 못했다. 이제 그 불로 그의 거짓을 태울 것이다. 그 문장을 남기고 지연 아니 윤하경은 새로운 복수의 불씨를 품은 채 세상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윤하경은 긴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의사는 말했어요. 이건 새로운 얼굴이에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목적이었어요. 얼굴은 바뀌었지만 눈빛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불길 속에서 태어난 눈빛이었죠. 퇴원하며 병원 앞에 섰을 때 햇살이 이상하리만큼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어요. 이제 내가 사라졌다는 세상으로 돌아가 볼까요? 도연은 언론 앞에서 아내의 장례식을 마친 지 6개월째였습니다. 언제나 완벽한 검은 양복 차림, 그의 슬픔은 카메라 각도에 따라 조절됐죠. 그녀는 천사였어요. 하지만 이제 하늘에서 날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그날 저녁 그의 집 정원에 낯선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윤하경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마디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에서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서 지켜볼 거예요. 새 신분으로 등록된 지 한 달, 하경은 IT 보안 컨설턴트로 위장 취업했습니다. 그녀의 첫 고객이 바로 박도연의 회사 D&K 홀딩스였어요. 시스템 점검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직원증을 건네받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짧게 흔들렸습니다. 이곳 그녀가 과거 사모님이라 불리던 자리였으니까요. 이제 내가 너의 그림자가 될 차례야. 그녀의 속삭임은 엘리베이터 철문에 반사되어 차갑게 울렸습니다. 하경은 데이터실을 점검하며 서류 더미 속에서 이상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보험금 처리 완료. 배우자 사망 확인. 서류 하단엔 낯익은 향수 자국이 남아 있었죠. 그건 내연녀 장은서의 향기였습니다. 역시 둘이었네. 그녀는 복도 끝에서 도연과 은서가 나란히 서 있는 걸 봤습니다. 그는 다정하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웃고 있었죠.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다행이야. 하경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 말 곧 후회하게 될 거예요. 밤 하경은 좁은 오피스텔 방 안에서 손으로 서류를 찍고 다시 붙였습니다. 그 조각들이 도연의 범죄 구조도를 만들고 있었죠. 보험금, 위조, 내연녀 완벽한 조합이네요. 그녀는 벽에 커다란 X자를 그었습니다. 이제 내가 만든 세상을 내 손으로 부숴줄게. 그녀의 손끝엔 여전히 흉터가 남아 있었지만 그 흉터가 바로 지도였습니다. 복수로 가는 길의 흔적. 그녀는 딸 민재를 찾아갔습니다. 딸은 이미 성인이 되어 있었지만 지연의 죽음을 믿은 채 아버지 곁에서 살아가고 있었죠. 하경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민재가 웃으며
아버지에게 안기던 장면은 가슴을 도려내는 칼 같았습니다. 내 아이까지 훔쳤구나.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가 다시 데리러 갈게요. 며칠 후 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서버가 몇 번이나 멈추고 메일함에는 익명의 메시지가 쌓였어요.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당신의 불씨, 내가 지켜보고 있다. 도연은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불길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눈동자. 그건 분명 지연의 눈빛이었죠. 그는 머리를 감싸며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죽었어. 죽었단 말이야. 밤 하경은 도연의 사무실에 잠입했습니다. 금고를 열자 안에는 그녀의 이름이 적힌 오래된 결혼증명서 그리고 불타다 남은 반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반지를 손바닥에 쥐었습니다. 뜨겁게 달아오르는 느낌이 손끝을 파고들었죠. 그날의 불길이 아직 식지 않았군요. 그녀는 반지를 목걸이에 걸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증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그리고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만든 세상, 이제 내가 태워줄 차례예요. 창밖에는 천둥이 울렸습니다. 번개가 어둠을 가르자 그녀의 눈빛이 잠시 빛났습니다. 불보다 뜨겁고 죽음보다 강하게요. 하경은 낡은 카페 구석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전직 화재 감식반 출신의 사설 조사관 한태준이었죠. 그 사건 뭔가 이상했어요. 태준은 말했습니다. 시신이 너무 깨끗했습니다. 화재의 중심이라면 남을 수 없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말 책임질 수 있나요? 당신이 누군진 모르겠지만 그 여자는 죽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하경은 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여자 바로 나예요. 그 순간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불길 속에서 잊힌 진실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하경과 태준은 사건 당시의 화재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진술서가 조작됐어요. 태준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소방서 서류엔 도연의 진술이 남아 있었죠. 아내는 불이 나기 직전 스스로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날 살해하고 날 미친 사람으로 만들었네요. 태준이 묻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진실로 불을 지를 거예요. 그 사람의 세계를 태워버리죠. D&K 홀딩스 본사. 하경은 내부 서버에서 불법 자금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그 안에는 은닉된 계좌와 위조 계약서들이 있었죠. 이거 하나면 제국이 무너질 거예요.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의 측근이 다급히 뛰어왔습니다. 회장님, 내부 자료가 유출됐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누군데? 누가 감히 나를 건드려? 하경은 멀리 CCTV 화면 속에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보여요? 당신 얼굴. 이제 불길이 향하고 있는 곳은 바로 그 자리예요. 태준은 언론에 제보를 준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화가 아니에요. 계획된 살인이죠. 하지만 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세상이 알면 위험해집니다. 하경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난 이미 한 번 죽었어요. 이젠 2번 죽을 각오로 살아야죠. 그녀의 손이 마우스 위에 멈췄습니다. 파일 전송 완료. 그 순간
세상의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을 장식한 제목. 재벌 박도연, 아내 사망 보험금 조작 의혹. 화재 감식 조작 정황 포착. 기자들이 몰려들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도연은 악에 받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음모야. 그의 곁에서 장은서가 떨리는 손으로 뉴스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그녀가 살아있는 건 아닐까요? 그 말에 도연은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죠. 그럴 리 없어. 그녀는 죽었어. 내 손으로 확인했어.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곧 공포로 바뀌고 있다는 걸 그 자신만 모르고 있었죠. 하경은 기자회견장 앞에 섰습니다. 내연녀, 보험 방화. 모든 단어가 불처럼 세상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군중 속에서 조용히 속삭였죠. 이제 사람들이 당신의 얼굴을 알아보겠죠. 그날 밤 도연은 거울을 부쉈습니다. 그녀가 살아있다면 내가 죽는 거야. 그의 눈빛은 이미 광기와 두려움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태주는 마지막 증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게 당신을 살릴 겁니다. 그리고 그를 끝낼 거예요. USB 안에는 음성 파일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이제 필요 없어. 보험만 처리하면 돼. 그건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하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잡았네요. 그녀는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되찾는 일. 다음 날 모든 방송국이 동시에 보도했습니다. 박도연 회장, 아내 살해 및 보험 사기 혐의 구속. 그 시각 하경은 병원 지하 주차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엔 작은 목걸이 하나, 그 안엔 불에 그을린 반지가 들어 있었죠. 불은 사람을 태우지만 진실은 끝내 살아남아요. 그녀는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흐르며 모든 상처를 덮듯이 흘러내렸습니다. 하경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불은 꺼졌지만 나는 아직 타고 있거든요. 새벽 3시 박도연의 저택. 조용해야 할 공간이 전화 벨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연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누가 감히. 그때 현관문이 강제로 열렸습니다. 형사들이 들이닥치며 영장을 내밀었죠. 박도연 씨, 살인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누군가 나를 모함하고 있어. 하지만 세상은 더 이상 그의 편이 아니었어요. 뉴스, 인터넷, 모든 화면에 그의 이름이 살인자로 바뀌고 있었으니까요. 하루 만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언론은 완벽한 남편의 이중살인극이라 불렀습니다. 도연은 조사실에서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불쌍했죠. 당신은 왜 그랬습니까? 형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그 여자가 날 배신했어요. 그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내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했죠. 형사는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불을 질렀단 말입니까? 참 멋진 남편이네요. 그 말에 도연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이미 패배라는 단어가 서서히 번지고 있었죠. 하경은 뉴스 속 체포된 남편을 바라보며
차갑게 커피를 마셨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자막이 떠 있었죠. 사망한 아내 윤지연 씨의 생존 가능성 제기. 그녀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이제야 내가 다시 살아났네요. 그날 오후 하경은 검찰청 기자실 앞에 나타났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죠.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윤지연 씨, 정말 살아계셨습니까? 그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내 삶을 불태웠습니다. 이제 나는 그의 죄를 밝히러 왔어요. 법정 안은 팽팽한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도연은 그녀를 보자 숨이 막힌 듯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읽었습니다. 피고는 아내 윤지연 씨를 살해하고 사망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녀가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불길 속에서 살아남았고 그의 거짓말 속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도연이 외쳤습니다. 거짓말이야. 내가 죽었어야 했다고. 법정이 술렁였고 판사의 망치가 울렸습니다. 정숙하십시오. 그녀의 목소리가 낮지만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당신은 내 목숨을 빼앗았지만 내 진실은 못 빼앗았어요. 장은서가 법정에 섰습니다. 피로 물든 눈빛, 망가진 화장. 그녀는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불은 제가 낸 게 아닙니다. 도연 씨가 시켰어요. 법정이 폭발하듯 술렁였죠. 도연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은서, 입 닥쳐. 너까지 망하고 싶어? 장은서가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당신은 이미 망했어요. 그녀의 고백은 칼날처럼 예리했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그 순간을 찍었고 도연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오만함이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도연의 모든 계좌가 동결되고 회사 주식은 단 하루 만에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비서, 변호사, 심지어 친척들까지 등을 돌렸죠. 그 사람은 끝났어요. 기자가 그렇게 말했을 때 하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창문 너머로 하늘을 봤습니다. 끝난 건 그가 아니에요. 내 안의 불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엔 끝내 꺼지지 않는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감방 안에서 벽을 손톱으로 긁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그녀가 나를 죽였어. 그의 손톱 밑엔 피가 가득했고 벽에는 윤지연이라는 이름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그 이름 이제 세상에선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에 도연은 멍하니 웃었습니다. 그래, 그녀는 불처럼 살아남았지. 그 웃음은 미쳐버린 사람의 웃음이었죠. 며칠 후 하경은 바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햇살이 수면 위에서 반짝이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목걸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불에 그을린 반지가 있었죠. 당신은 내 삶을 태웠지만 그 불이 결국 나를 다시 살아나게 했어요. 그녀는 반지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햇빛 아래 반지는 한 줄기 빛으로 흩어졌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시작이에요. 그녀의 눈가에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건 복수의 눈물이 아니라 새로운 생의 첫 물방울이었죠. 하경은 오랜만에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아침은 오랜만에 고요했습니다.
뉴스에서는 박도연의 최종 판결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무기징역. 짧은 단어였지만 그 한마디에 새해 동안의 모든 악몽이 정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됐어요. 이제 정말 나로 살아도 되겠죠. 커피 향이 천천히 번졌습니다. 그 향은 불타던 과거와는 다른 살아있는 냄새였습니다. 윤지연이라는 이름은 이제 세상 어디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신문에서도 인터넷에서도 그 이름은 고인으로 처리되어 있었죠. 하지만 새 이름 윤하경. 그 이름으로 그녀는 새로운 회사를 세웠습니다. 리바이브 재단. 화재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돕는 단체였죠.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첫 지원금 승인됐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불로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다시 피어날 불씨를 만들어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따뜻했습니다. 하경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장은서가 있었습니다. 긴 머리를 자르고 초라한 환자복을 입은 채로 은서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하경이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은서가 놀란 눈으로 돌아봤습니다. 왜 날 보러 왔어요? 미안하단 말 듣고 싶었어요. 하경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흘렀습니다. 은서가 눈을 내리깔며 속삭였습니다. 그때 나도 불이 무서웠어요. 이젠 됐어요. 불은 다 꺼졌으니까요. 하경은 미소 지었죠. 그 미소에는 용서보다 더 깊은 해방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녀의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태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불길 속에서 그녀를 구하던 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불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아니라 불을 다스린 사람이에요. 이 세상 어딘가에서 당신 같은 사람이 또 누군가를 살려낼 거라 믿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믿음, 저도 지켜갈게요. 편지를 접은 그녀의 눈가에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하경은 오랜만에 바다로 갔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제 그 냉기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해안가 절벽 위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나 이제 누군가의 불이 될게요. 그녀의 속삭임은 바다 위로 흩어졌습니다. 바람에 실린 그 목소리가 파도 위에 맴돌며 반짝였죠.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각지의 여성들이 도움을 받기 시작했죠. 대표님, 한 아이가 새 집으로 입양됐어요. 직원이 전하자 하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사진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은 한때 그녀의 눈빛과 닮아 있었죠. 괜찮아요, 아이야. 너는 이제 절대 불 속에 서 있지 않아. 다시 피어난 이름. 그날 저녁 재단의 1주년 행사. 수많은 기자들이 모였고 하경은 단상 위에 섰습니다. 제 이름은 윤하경입니다. 한때 세상에서 사라졌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오늘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불은 끝이지만 저에게 불은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밤하늘에 불꽃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경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곁에 있던 아이가 물었습니다. 대표님,
저 불꽃은 금방 꺼지죠? 하경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응, 하지만 꺼진 자리에 또 다른 불씨가 남아요. 그게 사람이고 그게 삶이죠. 그녀는 눈을 떴습니다. 불꽃이 꺼진 하늘에 별들이 천천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이 마치 그녀의 눈동자처럼 반짝였죠. 나는 이제 타지 않아. 빛날 뿐이야.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는 불길보다 따뜻했고 어둠보다 밝았습니다. 불은 사라져도 그녀는 여전히 타오른다.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불길 속에서 모든 것을 잃은 한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하경. 세상이 꺼졌다고 생각한 그 순간 그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불은 모든 걸 태웠지만 그녀의 진심만은 태우지 못했죠. 남편 박도연의 거짓 제국은 무너졌고 그 불길 속에서 오히려 그녀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한때는 피해자였던 여자가 이제는 누군가의 불씨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리바이브 재단의 이름처럼 그녀는 불 속에서 다시 피어났고 세상 어딘가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자신의 손을 내밀었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끝내 살아남은 사람의 선언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불은 절망이지만 누군가에게 불은 다시 시작이기도 하다는 걸 하경은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녀의 말처럼요. 불은 사라져도 사람은 남아요. 그리고 진심은 언젠가 다시 타오르죠. 혹시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의 작은 불씨를 건드렸다면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진짜 강함이란 무엇일까? 아마 그 답은 바로 다시 일어나는 용기일 거예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당신의 하루가 조금은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불은 사라져도 진심은 끝내 꺼지지 않는다는 걸요.